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자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가꾸다 보면 남자한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건 따라와야 돼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평준화 작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멘트를 바르고 올리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하듯이 연애를 하는 부분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부터 남다른 그 가정환경 때문에 늘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 목표와 집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싶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빛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빛을 뿜어져 주면서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지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 나는 좀 더 똑똑하지 못했었던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진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사랑받고 싶으니까 내가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든 잘못되지 않은 거든 간에 그냥 오로지 나는 여자친구의 감정을 중심으로 나는 움직였었어요. 여자친구의 감정을 채워주는 게 곧 내가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많은 것들을 진짜 다 맞춰줬었어요. 여자친구가 한 번은 집까지 이제 와주래요. 그냥 항상 어디를 가면 여자친구 집에 데리러 가고 현관문 앞에 기다려서 현관문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부터가 데이트의 시작이라고 어떻게 보면 세뇌를 당했었어요. 어차피 그냥 어디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까지 와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사실 그게 진짜 한 발자국만 네가 다가와주면 되는 건데 나는 그게 너무 서운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나는 진짜 그냥 다 맞춰줬었어요. 그런 식으로 진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까지 맞춰주는 연애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결국 여자친구의 감정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 관계를. 근데 그것들이 꽤나 잘못됐다라는 걸 알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서 이거는 우리 관계에 독이 되는 것과 독이 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는데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남자에게 예쁨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냥 짧고 편협된 시각으로만 이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친구에게 맞춰주기까지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계 전체를 봤을 때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나쁜 쪽으로 내가 길들이게 될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데 왜 이렇게 말끝마다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면서 늘어놓냐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따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친구가 말을 좀 논리적으로 잘하고 기승전결이 탄탄하니까 내가 설득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내뱉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는 네가 저번에 잘못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또 말꼬리 잡아? 너 또 잘못하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을의 연애가 반복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결국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만이 되어버리는 연애의 종지부를 찍는다고요. 그래서 애초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그걸 좀 잘 구분을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남자에게 예쁨 받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아니면 남자친구에게 뭔가를 맞춰주고 싶다라고 느끼는 부분 내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부분 그 마음이 예쁜 건 정말 알겠는데 그 예쁜 마음만을 가지고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라고요. 그게 미래에 어떤 행동을 가져올지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연애를 하면서 혼자 나중에 상처받고 내 연애는 왜 이래 이러면서 내 탓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 그럴 문제가 애초에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끼치는 이 행동들이 남자에게 우리의 관계에 어떤 문제를 낳게 될까 그것들을 생각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해질 것 같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3번 이상 해주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그걸 둘리로 안다라고. 익숙함에 속아서 뭐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말처럼 여러분들이 되게 사소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걸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집에 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나 이제 뭐 집에 들어왔어 보고를 해주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나 지금 친구 만나서 지금 몇 명이서 여기 와가지고 술자리 지금 자리하고 있어 이렇게 되게 보고를 해주는 거 이거 정말 사랑스러운 행동이거든요. 근데 나의 그런 사랑스러운 행동도 그걸 사랑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만 그걸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지는 태도가 있다.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조금은 어떤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하나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생각하는 거. 나의 감정대로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행동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하는 거. 그게 어쩌면 연애가 아닐 수 있다고요. 그거는 내가 연애라고 믿고 싶은 내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도 일도 제 기준과 신념에 맞게 해왔어요. 문득 요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과 사고를 통해 굳어진 저만의 기준들이 너무나 완고해져서 또 다른 우물에 나를 갇히게 하진 않았을까. 물론 연애든 일이든 시간과 경험을 통해 발전을 지향하는 게 좋지만 내게 잘 맞고 원하는 것만 한다고 삶이 윤택해지진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을 평소에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연애나 일이나 내 기준과 신념에 맞게 해왔었다라는 건 나는 적어도 남들보다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요. 근데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주체성을 띈다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통제하고 내 스스로 어떤 기준과 틀을 만들어 놓는데 그 기준과 틀 안에 내가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경험과 사고를 통해 굳어진 나만의 기준들이 너무나 완고해져서 내가 만든 나의 우물 안에 나를 갇히게 하진 않았을까? 물론 연애든 일이든 그런 주관을 가지고 줏대를 가지고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나의 시간과 경험이 어떤 나를 발전토록 했고 남들보다 좀 더 다양한 평가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팩트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나한테 잘 맞고 원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삶이 윤택해지진 않잖아요. 이 틀이라는 거에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불리울 것 같지만 그건 고정관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강박증이라는 이름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살아왔고 남들보다 주체적으로 잘 살아왔어.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것 같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 스스로의 어떤 자기 합리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의 일종의 어떤 강박증이거든요. 근데 그 강박증이 사실 그런 기준들을 더 떼놓고 생각을 했을 때 난 행복해?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사실 나는 안 괜찮거든. 사실 나는 행복하지 않거든. 윤택하지 않아. 근데 왠지 내 강박증이 윤택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그 괴리감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왜 괴리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냐면은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아니 나 삶이 윤택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잘못된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진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정말 내가 내 틀을 깰 순 없어요. 결국 나도 한낱 자기 자신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그 틀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이 새로운 박스 밖을 벗어나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게 되고 이 틀이라는 것들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또 새로운 상자를 또 새로운 우물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틀 안에 나왔을 때 그때 삶의 윤택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읽었던 철학책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어요.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있죠. 뭐 철학을 전공하신 분은 더 잘 알겠지만 번역본마다는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인간의 삶이라는 건 익숙함과 무료함의 반복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봐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갈증과 무료함을 내가 정말 크게 느껴서 내가 어떤 성취와 어떤 꿈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그 과정들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다시 나는 무료함을 느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게 최선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답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익숙함에서부터 오는 갈증을 또다시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갈증들이 반복되게 되면 다시 무료함을 낳게 되고 그 무료함은 새로운 시도나 아니면 어떠한 액팅을 하게끔 또 만들거든요. 그렇게 액팅을 하게끔 만들어서 또 그것이 익숙해지고 다시 무료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장하면서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체성을 가진 인간과 주체성을 갖지 못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주체성을 가진 그 인간들이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냐면은 그 인간들은 늘 그런 회의감이라는 걸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어떤 주체성을 가진 인간은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 나가고 새롭게 뭔가의 세상을 알게 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부분이 또 있다고 말을 해요. 방금 전에 질문을 해주신 분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나름 되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그냥 잘 만들어진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그거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내 삶이 윤택해지려면은 그것들을 넘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데서 느끼는 그 전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전율이 정말 짜릿해요. 어젠 내가 이런 세상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은 또다시 내가 이런 세상을 경험하게 되네. 그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짜릿해요.
그건 당연히 이런 인생뿐만이 아니라 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네.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줬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에 사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